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드루킹 댓글 사건을 둘러싼 공방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 성관이의 김기식 전 원장의 셀프 후원 위법 판단을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갑질 논란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김성기 위원장 인터뷰하고요. 4월 16일 어제가 세월호 4주기였는데요. 4부에서는 단원고 고 한고은 양의 어머니 윤명순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직후 곧바로 업로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예스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4월 17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5천만 원 셀프 후원이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결국 김기식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청와대는 사표를 수료했습니다. 야당은 그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라인의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뿐 아니라 드루킹 댓글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충남 아산을 꼭 강조해야 됩니까? 네, 아산 출신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몇 번 연결 시도했는데 계속 바쁘다고 거절하셨다고. 아니,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동영 작가님이 워낙 거칠게 몰아붙이신다고 소문이 나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살살 하겠습니다. 네. 자, 드루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야권 입장에서는 제대로 건수 잡았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야당의 총공세 어떻게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 우원식 대표도 그렇고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김경수 의원이 피해자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사실은 공소사실 오늘 검찰에서 넘긴 공소사실의 내용에 보면 네.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했을 때 그때 문체부와 청와대 여당이 다 실수하는 거다. 내지는 국민들이 뿔났다. 예.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불법 매크로를 만드는 것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 민주당이 이것을 고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이 드루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당과 우리 정부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가 이 실태가 밝혀졌는데요. 이거를 빌미로 오히려 지금 야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공격이다.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저희가 공격을 받아서 고발을 해서 이제 저희를 공격한 사람을 잡아냈는데, 네. 니네하고 관계가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야당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댓글도 정부 공격 댓글이었으니까 민주당이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루킹이라고 하면 네. 소위 말해서 이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이름을 알렸던 또 네. 허황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을 왜 김경수 의원은
두 차례나 만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인물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방금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루킹이 온라인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고 예. 그 경공모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그런 지지자를 하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은 당신은 이런 사람이 취향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가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분을 당연히 만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반대로 그분들은 오히려 김경수 의원한테 이게 끝나고 나서 대가를 요구한 것이죠. 그렇죠. 그 대가가 소위 말하는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를 내놔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김경수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돌려보내니까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처음에 접근은 자발적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대가를 요구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네. 이해가 가는데요. 야권에서는 또 당연히 그러면은 이거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인사청탁 아니냐 또 이렇게 몰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대가성 인사청탁이다. 예. 그거는 정말 촛불 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열린 추천을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국회의원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의원이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이라서 추천해서 그게 만약에 됐다면 이것은 인사청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줬고요.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박을 당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국민적 의혹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의혹 해소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지금의 경찰과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 뭐 네. 특검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혹 해소해야죠. 그리고 네. 그런 불법적인 여론 조작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저희 여당으로서도 그 문제를 뭐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 야당이 이 소위 불법적 댓글 사건을 본인들이 즉 보수 정권과 한국당에서 댓글 조작 사건과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려고 정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은 과거 국정농단 했던 세력들의 국정농단 대규모적 물타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국당의 댓글 조작은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즉 국정원, 기무사, 경찰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던 사건이고요. 예. 저희 이번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진상을 규명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한국당도 특조주장, 국조주장 이거 다 좋은데요. 일단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하셔야죠. 예. 국회 안에서 텐트 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국가가 조작한 거와 민간이 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같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간도 벌 받아야 됩니다. 예. 벌 받아야죠. 예. 지금 강 의원께서 물타기라고 얘기했는데 네. 물타기 플러스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겠다 이런 의도도 있다고 보면 당연히 되나요?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아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정말 국정 지지율 70% 되는 문재인 정권 꼬투리 잡았다. 이번에 이거 갖고 한번 대규모 반전을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예.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1월 달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측으로부터 안희정을 날려버리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드루킹이 충남지사 미투팜은 먼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도 했습니다만 안희정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도 했는데요. 아, 그렇죠. 예. 저보다 이현주 의원이 훨씬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못 들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의혹 제기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불법적 여론조사와 실체와 진실, 불법적 여론조사의 실체와 진실은 외면하고 자꾸 의혹 부풀리기만 한다고 해서 야당을 국민들이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매크로든 아니면 매크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야당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번 평창올림픽 것만 아니고 네. 이 드루킹 관련된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이런 불법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1월 달부터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과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대선 때 댓글 조작 사건과 이것을 같이 섞어서 물타기 하려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또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예스 앱으로 실시간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강훈식 의원 생각보다 인기가 좋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응원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기식 원장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셀프 후원에 대해서 일단은 결국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판단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좀 억울함을 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사의를 받아들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선관위에 의뢰하지 말고 유권해서 가지 말고 대통령이 판단을 했어야 옳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그 기간에 있었던 게 문제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선관위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다고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즉,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굉장히 유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천만 원의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이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어긋남도 없고 또 후원 의사에 적합하게 사용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정치활동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 자체 어떤 단체든 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5천만 원이 상식을 벗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2년 전에 이미 신고를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 김기식 의원이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당시 당신 이 돈을 잘못 썼습니다. 고로 이 5천만 원을 다시 내놓으십시오. 국가에 기속시켜야 됩니다. 라고 선관위가 판단했었어야 됩니다. 그 2년 전에는 그 판단을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지점이 선관위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런 면에서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김기식 원장의 사임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 선관위는 그 유권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르고 간 겁니까? 실수라고 보십니까? 실수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면 지금이 정치적 판단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입장은 선관위가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지금 문정부를 지지하시는 많은 또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위원들이 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실제로 2013년, 2014년 이 경에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시는 저도 글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우,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정수석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원금 연구기금으로 사퇴한 대한민국의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로 사퇴한 경우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기준이니까요. 있던 기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하면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없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검증하지 못했으니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후임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후임 선정 역시 개혁적 인사로 생각하고 있겠죠, 청와대는? 제가 청와대는 아닙니다만. 예. 그럼 이번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인선 배경에는 금융과 재벌에 대한 개혁의 끈을 더 강도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해석하는 것만큼 후임 금감원장 인선도 더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아예 이참에 국회의원 해외 출장 그것도 어디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는 거는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수조사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당께서 이 기준으로 김기식 원장을 낙마시킨 것이라면 국회의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원식 대표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국회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김기식 원장이나 김경수 의원한테는 특검하자고 주장하면서 이게 본인들의 문제가 되면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끝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국회에 그동안 있었던 특권 그리고 문제라고 한다면 김기식 원장 기준에서 모두 공개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정치 공방이 심해져서 4월 국회도 또 못 열고 그럼 여당 또 청와대 부담이잖아요. 저희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더 서로 합의해서 국회를 여는 방법도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국토위 소속이죠? 네, 국토위 소속입니다. 예, 대한항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맞습니다. 대한항공 국적기 면허를 박탈해라 아니면 대한항공에 대한자를 못 쓰게 해라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바꾸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면허권 박탈은 현재 검토의 대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항공사업법 구조와 항공안전법 10조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돼서는 안 되는데요. 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야당하고 좀 많이 싸우신 것 같아요. 좀 흥분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인터뷰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힘든 날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힘든 와중에도 저희랑 인터뷰해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 변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린다고 대본에 적혀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맞나요? 네. 바로 그냥 맞습니다. 자신만만하군요. 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최고의 기자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최고의 기자는 아니고요. 네. 최고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는데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사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기식 전 원장이 19대 총선 직후죠. 2016년 5월 더 좋은 미래 산하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 원 후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제 이제 문제 삼은 부분이 바로 이 5천만 원 후원금인데요.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13조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혹은 정관 규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평소 월 회비로 김 전 원장이 20만 원씩을 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임기 만료 열흘 남기고서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낸 게 문제다라는 해석이고요. 그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김 전 원장의 선거구는 서울에 마포면 마포 이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이 사실상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감안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 지역구 후보도 아니고 어차피 또 공천에서 떨어진 상황인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선관위 어제 판단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정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손소 변호사, 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니까. 네. 이거 그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요. 문제가 없다는. 근데 이번에 선관위는 왜 이런 위협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판결은 아니고 이제 유권 해석이죠.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된 그 정치자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다른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거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금감원장의 임명 그리고 또 금감원장의 거취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정치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문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박상준 기자님의 이야기대로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해석이 과연 타당하냐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 김기식 전 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법조인도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논란을 낳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논란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거야 찬반으로 의견으로 싸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까 강원시 의원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김기식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 똑같은 문제를 선관위에다 유권 해석을 했고 그때는 문제 없다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부를 했고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선관위에서요? 네네. 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땡처리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임기 만료 앞두고서 땡처리하는 부분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 땡처리 치고도 좀 많은 금액이다라는 의견은 또 여의도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걸 그 유권 해석을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이제 밝힌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동영 작가가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어요. 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선관위가 정치자금 또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에 관해서 조사 확인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이 있는데요. 이 법 40조에 따르면은요. 선관위가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그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 회계 보고 내용을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기식 의원도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았고 또 선관위도 그러한 그 회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특히 이게 19대니까요. 작년 1월 말에 이제 그 김기식 당시 의원 측이 회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걸 받고서도 아무런 문제 사항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관위가 사실상 그런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서 지금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네. 선관위가 모호하고 애매하게 입장 갖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청와대에서 선관위 한번 유권 해석을 해보자. 이럴 때는 김기식 원장이 청와대에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별말 없더라. 그래서 하자 그랬던 거 아닐까요? 김기식 원장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전 원장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전에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한 건만 가지고도 아니고 이제 여러 건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도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면 또 제가 기자님한테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박상준 기자가 예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전담 마크맨이었잖아요. 대선 직전까지였습니다. 직전까지요? 네. 네. 중요할 때는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 아니냐? 응?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이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결정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왜 선관위에 떠넘겼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사를 할 때는 본인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워낙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법률가 아닙니까? 예. 변호사. 그리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뒤집는다고 할 때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그 결정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세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인사하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혹시나 자신이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3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가지고서 뒤집을 부분이 있으면 뒤집겠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나 명분뿐만 아니라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생각이 늘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선관위 의견을 물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한편으로는 솔직히 지금 중앙선관위 그 위원들이 다 임명을 한 시기를 보면 지난 정부 때 인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명하지도 않은 선관위원들한테 이 결정을 맡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한편의 승부수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인턴 비서를 대동해서 해외 출장 간 것도 문제다. 그런데 네. 이번에 선관위는 그거는 문제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총 4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죠. 그중 첫 번째가 김기식 원장이 이제 그 사임하게 된 그 부분이고요. 그 후원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가 국회의원이 함께 일하던 그런 보좌 직원들에게 뭐 퇴직금 또는 뭐 위로금을 지급한 게 문제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치활동에 쓴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그 정치자금법 역시 위반인데 이게 해외에 갈 때 피감기관의 그 비용 부담으로 간 게 문제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르겠다. 보류했습니다. 굉장히 좀 폭발력이 큰 부분인데 보류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이 이동영 작가가 지적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인턴 직원이나 보좌 직원을 대동해서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설령 이 피감기관의 그 자금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 이게 뭐 휴식이나 뭐 기타 그런 그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됐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감정과 또는 정서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의정활동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밝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선관위가 그렇습니다. 선관위를 불신합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취재 경험상 예. 선관위 때문에 그 속이 터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많았습니까? 네네. 그래요? 내놓으라는 답은 안 내놓고 안 내놔도 될 답을 항상 이제 내놓고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여당 의원들도 좀 굉장히 속 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선거법의 전체 체계를 좀 바꾸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되는 행위와 뭐 해도 되는 행위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는데 지금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를 다 정해놓자. 예.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른바 그 네거티브 형태로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정해놓은 건 있습니다만 있죠. 애매모호할 때 유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의당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낙마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또 들어맞았어요? 그 현역은 6명인 작은 정당이죠, 정의당은. 그런데 이 데스노트 때문에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이제 사퇴를 요구하거나 임명에 반대한 인물들이 어김없이 낙마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고. 그럼 정의당은 또 주가를 더 높이겠네요. 앞으로 또 청와대는 정의당 눈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일부에서는 차라리 청와대에서 인사하기 전에 비공식 라인으로 정의당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점점 이제 부담이 더 될 것 같아요. 항상 우연히 한 번, 두 번은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뭐 꼭 찍었다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맞췄는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뭔가 이제 법칙처럼 이제 가다 보면, 다음에 한 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틀렸냐라는 말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예. 야당이지만 이제 여당이 민주당과 이제 진보 성향으로 묶이는 것이 이제 정의당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같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같은 네. 편인 정의당이 이제 반대를 된다. 하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 김기식 원장 건 문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사 임명된 사람이 낙마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 기준도 새롭게 생기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던 그 전직 의원 또는 뭐 현직 의원인데 뭐 지난번에 재선 이상의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당을 떠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새로이 인사 체크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망고불면의 진리라든지 또는 뭐 모든 걸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그 검증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좀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문제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됐던 이 후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기준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낙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조국 수석이 잘못한 거 아니냐 검증을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검증 책임이 이제 어느 정도 민정수석에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은 이제 겉으로 말하는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내각 무시 개헌안 작성죄, 법무부 패싱,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로 갈등을 유발한 죄 등등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비서로서 사퇴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개헌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제 조국 수석이 관여하는 굵직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수석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이런 이슈들 전체를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혀보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에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라 뭐 이런 청원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전수조사 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는 어떻게 야당이 네.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 전수조사라는 게 과연 주체가 누구냐.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또 불평이 나왔습니다. 불만이 나왔습니다. 아니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연히 별개인데 네. 어떻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전수조사한다고 나서냐. 이런 불만들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도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보자면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뭐 시간만 조금 금방 또 선거 있잖아요. 예. 또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워낙 여론이 이제 들끓으니까 예. 일단 국회의장이 한마디 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 국회 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기식 전 원장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회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다 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현소 변호사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야당은 일단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김기식 전 원장 낙마시킨 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 의장 말대로 이걸 국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솔직히 이제 본인들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버틸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걸 총대를 메고 하겠다라고 국회의장이 혹시 나서는데 이걸 계속 모른 척 한다면 또 여론의 비판을 받겠죠. 그런데 그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의 비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를 받아들였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위법이 발견되면 뭐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어떤 이제 상처는 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출마를 하거나 어떤 다른 자리에 갈 때 이제 계속 이제 딱지처럼 붙어 다니겠죠. 일단 그 국회의원이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 자체가 단순한 도덕상의 문제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정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상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현행법상의 범죄이고 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도 입장을 밝히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이게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해외 출장의 목적이나 내용, 출장의 필요성,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 목적, 비용 부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법의 잣대로 단칼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걸려고 나서면 걸리는 전현 직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는 아니고 일부 조사한 것 보니까 어쨌든 여당보다는 야당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 쪽에서는 김기식 원장 이걸로 날리면서 부메랑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 가지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